삽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흙이라면 이렇게까지 묵직한 느낌은 아닐 터였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감촉이 이상했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요. 땅 밑에 뭐가 숨겨져 있나 봐. 기태의 목소리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이미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허리를 짚으며 나온 아내 영자가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호들갑이야. 고구마라도 캔 거야? 기태는 대답 대신 삽으로 흙을 더 퍼올렸습니다. 곧 녹이 슬어 누렇게 변한 철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 상자 위에 꽂혔습니다. 텃바디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설마 진짜 보물 상자 같은 건 아니겠지? 농담처럼 내뱉은 말이었지만 기태의 손끝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쇳덩이 안쪽에서 묵직한 무엇이 꿀렁거리는 느낌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쇠붙이에 박힌 못을 하나씩 빼내는 동안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철컥.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건 반짝이는 금도 오래된 옛날 돈도 아니었습니다. 꼼꼼하게 포장된 두툼한 현금 뭉치, 낯선 외국 글씨가 적힌 하얀 봉지들, 그리고 검은 천에 쌓여 있으면서도 총처럼 생긴 차갑고 길쭉한 윤곽.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보, 이거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거 아냐? 기태는 대답 대신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 이장네 집 쪽에서 익숙한 SUV 한 대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천천히 이들 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기태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반복해서 맴돌았습니다. 땅 밑에 묻혀있던 건 보물이 아니었구나. 이 마을 전체를, 그리고 우리 노후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재앙이었구나.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몇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순진했던 귀농 첫날로 말이죠. 서울에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로 또 마트 경비로 하루하루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하다가 겨우 손에 쥔 건 외곽의 낡은 아파트 한 채와 근교 시골 마을 논두렁 끝에 붙어있는 작은 집 한 채였습니다. 여보, 이젠 우리도 좀 쉬면서 살자. 사람 치이고 차 매연 맡으면서 사는 건 이제 그만하자고. 밭이나 일구고 닭 몇 마리 키우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기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을 때 영자는 먼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내려가서 아프면 어떡해. 병원은 멀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하지만 한번 마음이 기울고 나니 시골 사진 속의 푸른 논, 마당에 널어놓은 빨간 고추, 산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노을이 자꾸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시골 집으로 내려오면 크게 벌지는 못해도 둘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결국 이렇게 말했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대신 아프지만 마세요. 놀러 갈 때 하나 생겼다고 생각할게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도시를 떠나 조용한 농촌 마을, 솔골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솔골마을은 산 두 개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안은 작고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집 앞 감나무 마당을 타고 오르는 호박 넝쿨, 새벽마다 들려오는 마을 방송 소리. 두 사람은 그 풍경 속에 천천히 스며들어갔습니다. 첫날 이장이 찾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시에서 큰 결심들을 하셨구만요. 여기 흙은 뭐든 잘 자라요. 저 뒷마당은 텃밭하기에 딱입니다. 예전에 거기 돌무더미니 모니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밭으로 쓰시면 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장의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얼마나 무거운 뜻으로 되돌아올지. 귀농 한 달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어느새 새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닭이 울기 전에 영자가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기태는 물을 끓여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여보, 여긴 공기 냄새도 달라. 코끝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야. 그렇지? 운전할 땐 매연해 먼지에 늘 목이 칼칼했는데 말이야. 아침밥을 먹고 나면 둘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손에 묻은 흙은 이상하게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장날이면 읍내장에도 나갔습니다. 직접 키운 상추 몇 단을 들고 옆자리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서울서 왔다고? 여기 1년만 살면 다시 도시는 못 가. 몸이 흙 찾는다니까.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쪽은 조금씩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애써 갈고 다듬던 그 땅 밑에 이미 누군가의 욕심과 범죄가 깊숙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년의 평화로운 귀농 생활이 어떻게 한순간에 흔들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세요. 여러분의 한번 클릭이 저에게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그 평화로운 나날들 속에도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었습니다. 마을 입구 가로등 불빛이 딱 끊기는 그 지점에 낯선 번호판의 검은 SUV 한 대가 밤마다 잠깐씩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 차 또 왔네. 기태가 담배를 물고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차창은 새까맣게 틴팅되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항상 우리 집 뒤쪽 밭 근처에만 차를 세워두더라고. 처음엔 영자도 가볍게 넘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산속에서 캠핑도 하고 그러잖아. 조용하니까 와서 쉬다 가는 거겠지. 별일 있겠어? 하지만 SUV는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신기할 만큼 비슷한 시간에만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그 차가 멈추는 방향은 언제나 기태네 집 뒤 텃밭이 있는 산자락 쪽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장이 장작 한 단을 들고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르신들,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공기 좋죠? 이야기 나누다 말고 이장은 슬쩍 물었습니다. 저 혹시 뒷마당 밭 마을 쪽에 되팔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 여기 땅값이 슬슬 오를 조짐이라. 아니요.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먹고 살려고 내려왔는데 어디 팔 데가 따로 있어요? 기태가 웃으며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장의 눈빛이 아주 잠깐, 정말 한순간이었지만 딱딱하게 굳어졌다가 곧바로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물어본 겁니다.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입으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날 이후 기태 머릿속에는 작고 뾰족한 가시 하나가 깊게 박혀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태가 괭이를 찾으려고 헛간 문을 열었다가 문고리 쪽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자신이 잠가둔 자물쇠와 걸려있는 방향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내가 잘못 걸었었나? 아침에 대충 잠갔었나? 헛간 안을 샅샅이 훑어봤지만 눈에 띄게 사라진 물건은 없었습니다. 낡은 삽, 호미, 비료자루 다 그대로였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별걸 다 의심하네. 내가 늙긴 늙었나 보다. 스스로를 타이르며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비슷한 사소한 일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영자가 장독대 옆에 세워두었던 호미를 텃밭 먼 모퉁이 자신들 집이 아니라 산길 쪽을 향한 구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옮겨놨어? 아니, 난 오늘 호미 만진 적도 없는데? 그럼 내가 진짜 치매가 오나? 분명히 장독대 옆에 뒀는데. 영자는 허탈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오늘 저녁에 등갈비나 구워 먹자. 고기 먹으면 기억도 좀 나아지겠지. 농담처럼 웃어 넘겼지만 비슷한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될수록 가슴 한켠에서 조용히 부풀어 오르는 불안감은 더 이상 농담으로 덮기 어려워졌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마을개가 죽어버린 날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돌아다니던 누렁이 한 마리가 며칠 전부터 기태네 마당에 와서 밥 얻어먹고 밤을 자고 가곤 했습니다. 영자는 그것도 복이라며 밥그릇 하나를 따로 챙겨줬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이 들면 곁에 있는 게 고맙더라고. 쟤도 우리랑 같이 귀농한 셈 치자. 그렇게 정이 붙어가던 어느 새벽 기태는 누렁이가 내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캑캑. 마당으로 뛰어나가 보니 개가 넘어져 몸을 비틀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입 주변에는 하얀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야, 이놈아 왜 이래, 왜? 기태는 개의 머리를 받쳐들었지만 누렁이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읍내 수의사는 짧게 진단했습니다. 독 먹은 것 같습니다. 농약이든 쥐약이든 요즘 이런 사고 종종 있어요.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독. 입안에서 그 한 글자가 천천히 굴러다니다 가슴 깊은 곳에 턱 하고 걸렸습니다. 누가 왜? 대체 무엇을, 누구를 향한 독이었을까? 그날 밤 기태는 집 안자물쇠들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확인했습니다. 현관문, 뒷마당문, 헛간, 창문틀까지 손가락 끝이 까슬까슬해질 정도로 문고리를 만져봤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촌에 내려와서 별일 아닌 걸로 겁먹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뭔가 있다. 이 마을에서, 이 땅 밑에서 내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날 새벽 멀리 마을 입구에서 SUV 엔진 소리가 또 한 번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태는 불 꺼진 방 안 숨을 죽인 채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싸늘한 예감이 뼛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 그 예감은 텃밭 한가운데 삼날 아래에서 실체를 드러내게 되겠지요. 귀농 4개월째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태의 등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기태는 뒷마당 밭을 더 넓혀보려고 삽을 들고 천천히 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장이 말했던 그 자리, 옛날에 돌무덤이 있었다더라. 그저 농담처럼 들렸던 말이 이상하게도 기태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긴 땅이 좀 꺼져서 밭을 제대로 하려면 흙을 골라야겠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삽을 깊게 찔러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삽끝이 단단한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흙속이 아니라 쇳덩이 같은 감촉이 손바닥으로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뭐지? 기태는 자세를 낮추고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잠시 후 녹이 슬고 얼룩이 가득한 철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란 기태는 즉시 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는 급히 뛰어나오며 말했다. 뭐 좀 나왔어? 그 옛날 사람들이 묻어둔 유품 그런 거 아냐? 하지만 기태의 표정에서 장난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상자를 꺼내어 햇빛 아래로 옮겼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자 몇십 년은 묻혀 있었을 법한 쇠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이장 말대로 누가 옛날에 뭐 묻어둔 건가? 혹시 진짜 돈이라도 나오는 건 아니겠지? 영자는 반쯤 기대 섞인 말투로 농담했지만 그 기대는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뚜껑이 끼익 하고 열리자 안에는 빛나는 금도 오래된 보석도 없었습니다. 대신 두툼한 현금 뭉치, 외국어가 적힌 하얀 비닐 봉지들, 비닐에 쌓인 채로도 금속의 차가움이 느껴지는 총과 비슷한 물체. 영자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습니다. 여보, 이거 뉴스에서 보던 그거 마약 아니야? 기태는 대답 대신 천천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SUV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려왔습니다. 기태는 반사적으로 상자를 끌어안듯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일단 이거 헛간으로 옮기자.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상자를 헛간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기태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영자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헛간 문을 닫자마자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원래라면 그래야지. 하지만 기태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여보, 우리 아직 이 마을에서 뿌리도 못 내렸잖아. 이게 우리 땅에서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도시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뒷말이 돌면 우리 노후는 진짜 끝날 수 있어. 영자는 그 말에 더 깊은 공포가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소문, 경계심, 그 어떤 것도 이미 지친 두 노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기태는 또 하나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장 기억나? 땅 팔 생각 없냐고 이상하게 집요하게 묻던 거. 순간 영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보, 혹시 이장이랑 이 상자가? 정확히는 몰라. 근데 만약 연결돼 있다면 우리가 신고한 사실이 이장 귀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표적이 될 수도 있어. 그 말은 두 사람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덮어버리면 안 될까? 너무나 인간적인 말이었습니다. 노부부가 감당하기엔 이 사건은 너무 크고 너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덮는다고 끝날 일이면 애초에 이런 걸 여기 묻지 않았겠지. 여긴 겉은 조용하지만 뭔가 깊은 게 있어. 그날 밤 기태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헛간에 숨겨둔 상자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불덩이처럼 뜨겁게 떠올랐습니다. SUV, 이장, 이상한 기운들. 모든 퍼즐 조각이 기태의 불안 속에서 조금씩 맞춰져 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아야 한다.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읍내 지구대에서 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하던 젊은 경찰 강순경. 따뜻하고 성실해 보였던 청년. 기태가 장난삼아 우리도 귀농했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도 귀농하고 싶다며 부러워하실 거예요 하고 웃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기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구대 앞에 서서 문 손잡이를 여러 번 잡았다 놓았다 했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강순경은 밝게 인사했지만 기태의 굳은 얼굴을 보고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기태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좀 기막힌 걸 봤어. 귀농해서 밭이나 가꿀 생각으로 내려왔는데 땅 밑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 강순경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상자, 현금, 외국어 봉투 그리고 총으로 보이는 금속까지요? 그래. 내가 헛것을 본 건 아니겠지? 잠시 뒤 강순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저희 지구대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랑 우리 영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르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한 거죠. 하지만 이걸 제대로 끝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라니? 그 상자를 노리는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는 장면을 잡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상자를 찾으러 올 겁니다. 기태는 자신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처럼 연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강순경은 크게 숨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뒤에서 전부 지킬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직 안전하다고 믿어야 움직이니까요. 기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살아오며 해본 적 없는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 죽은 척도 해보고 속아준 척도 해보자. 우리도 살아야지. 집으로 돌아온 기태는 문을 닫자마자 영자부터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기태가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자 영자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던 영자가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보, 도망만 다닌다고 끝나는 일도 아니지? 두 사람은 헛간 한가운데 놓인 상자를 바라보며 밤이 깊도록 작은 목소리로 작전을 짰습니다. 그날 밤 상자는 헛간 구석 새로 판 구덩이로 옮겨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흙이 조금 도드라진 자리, 그리고 석갈의 한쪽에 경찰이 건네준 쌀알만한 카메라가 조용히 매달렸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아무 일도 모르는 평범한 늙은이? 그래야 저쪽이 안심하고 움직일 거야. 영자는 가슴을 꾹 누르며 웃었습니다. 이 심장을 속이는 연기가 제일 어렵다니까. 며칠 동안은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습니다. SUV는 여전히 밤마다 마을 근처를 어슬렁거렸고 이장은 예전처럼 웃으며 텃밭 칭찬을 했습니다. 요즘 텃밭 아주 잘 가꾸시네. 힘들면 동네 청년이라도 부를까요? 아이고, 아직은 내 삽이 더 믿음직해요. 말은 웃으며 주고받았지만 기태의 시선은 늘 헛간과 뒷뜰을 한 번 더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밤, 낯익은 엔진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마을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SUV. 기태와 영자는 숨을 죽이고 창문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비를 뒤집어 쓴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헛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걸음걸이, 몸의 라인, 이장이다. 헛간 앞에서 흙 긁는 소리, 서로를 다그치는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묻었다니까. 그 늙은이들 눈치채면 골치 아파진다니까. 이 자식아. 이장님이 표시까지 해놨다면서요. 돌무덤 자리라고. 땅 모양이 좀 달라졌나 보지. 조용히 파봐. 잠시 뒤 욕설이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시 없잖아. 누가 치운 거야? 혹시 그 서울 늙은이들이? 입 다물어.
지금 여기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그 노인네들이야.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우리 다 끝장이야. 영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SUV가 떠나고 난 뒤에야 두 사람은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확실하지? 기태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상자, 저 사람들 거였어. 다음 날 지구대에서 영상을 확인한 강순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상자 앞물건까지 저놈들 손에 다시 쥐어지게 해야 한 번의 끝장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또 상자를 파내서 놈들이 찾도록 둬야 한다는 거야? 예. 오늘 밤 상자를 밭 쪽으로 다시 옮겨두세요. 우린 멀찍이 숨어서 지켜보다가 직접 들고 나가는 순간 현행범으로 잡겠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계획이었지만 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비가 갠 뒤 축축한 흙냄새가 올라오는 텃밭 위에서 두 노인은 손전등 한 개에 의지해 상자를 다시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이 상자 다시 꺼내는 순간 우린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야. 여보, 이 상자 때문에 우리가 몇 달을 떨면서 살았잖아. 이제는 이 상자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워질지도 몰라. 기태는 일부러 흙을 고르지 않고 누가 봐도 여기에 뭔가 묻었다 싶게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숨소리까지 죽인 채 밤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를 넘겼을 때 SUV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훑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집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우비를 쓴 그림자 둘이 곧장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야. 흙 덜 마른 거 보이지? 이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삽질 소리, 철 상자가 흙 밖으로 끌려 나오는 소리. 있다, 역시 그 늙은이들이 움직였던 거야. 이거 바로 시내 창고로 옮깁시다. 여긴 이제 위험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SUV 옆 상자를 든 이장 옆으로 형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불법 총기 및 마약류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창문 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기태와 영자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영자의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집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어르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거실에는 수갑을 찬 이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나 진짜 그냥 부탁만 받은 거였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 시키는 대로 잠깐만 묻어두라고 해서. 부탁? 기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서늘한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부탁 하나 잘못 받아서 마을 전체를 마약 창고로 만들 생각을 한 거야? 이장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마을도 살고 저도 살고 다 같이 좋은 줄 알았어요. 돈도 많이 준다고 했고. 기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묻어놓은 건 마을이 아니라 우리 노인 둘의 마지막 평화였어.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생 치이고 욕먹고 마지막에 조용히 흙이나 만지면서 살려고 여기 내려왔어. 아침에 닭 울고 저녁에 노을 보면서 손주들 뛰어다니는 거 한 번 더 보고.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숨 좀 쉬어보려고. 기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밟고 있던 땅 밑에 당신은 마약이랑 총을 묻어놨지. 그게 다 잠깐 돈 좀 만져보겠다고? 이장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한 번만 용서. 난 당신 안 용서할 거야. 기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당신이 벌 받는 동안
난 다시 밭을 갈 거야. 이번엔 당신이 묻어놓은 게 아니라 내가 심고 싶은 것들만 심으면서. 사건은 전국 뉴스에까지 크게 방송되었습니다. 시골 마을 이장, 마약 불법 총기 은닉 사건 연루.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솔골 마을은 그 소식이 퍼지자 마치 오래된 기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잠겼습니다. 이장이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설마 했는데 진짜였구먼.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께 농사짓고 명절이면 음식을 나누던 이웃이 믿기 어려운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배신이라는 두 글자로 남았습니다. 기태와 영자는 재판 과정에 몇 번이나 참석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모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불법 총기 은닉 혐의로 징역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기태의 어깨에서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돌덩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영자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참 세상 믿을 사람 없다 싶다가도 그래도 잘못은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곳이긴 하네. 강순경이 다가와 두 노인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안도와 존중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들 용기가 아니었으면 이 사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기태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내가 한 건 삽질 뿐이지. 그래도 이제 좀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강순경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겠죠. 하지만 어르신들이 지켜낸 집이고 지켜낸 마을입니다. 시간이 흙을 고르게 하듯 마음도 천천히 다시 고르게 만들어줄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솔골 마을의 아침은 정말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마을 방송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기태는 다시 삽을 들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뭔가를 파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씨앗을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자도 장화를 신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상추 더 심어볼까? 아니면 고추밭을 좀 더 넓힐까? 기태는 햇빛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상추를 심자. 상추는 나눠 먹기 좋지. 영자는 흙 위에 쪼그려 앉아 흙을 고르며 한참 생각한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땅 파다가 뭐 또 나올까 봐. 가끔 겁나는 마음도 있어. 근데 말이야. 근데?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 땅 포기하고 싶진 않아. 여기서 우리가 울고 웃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은데. 기태는 천천히 깊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땅 밑에 뭐가 묻혀 있는지가 그 땅의 전부는 아니지. 중요한 건 지금 이 위에서 우리가 뭘 심고 어떻게 사느냐겠지. 해질녘 도시에서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흙 만져봐도 돼요? 그럼. 여긴 할아버지 땅이기도 하지만 나중엔 내가 어릴 때 뛰어놀던 곳으로 기억될 땅이기도 하니까. 손주는 작은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다가 손바닥에서 흙이 흐르는 걸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흙 냄새 이상해. 근데 좋다. 기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가슴 안이 뜨겁게 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건 바로 이 순간이었다. 돈도 아니고 금덩이도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할 화려한 삶도 아니다. 흙 냄새 맡으며 밭 갈고 저녁 노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고 손주 웃음 들으며 밥 한 끼 나누는 이 평범한 행복. 그걸 지키기 위해 두 노인은 폭풍 같은 몇 달을 견뎌낸 것이다.
마을 스피커에서 잔잔한 저녁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솔골마을 주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기태는 손주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상자가 묻혀있던 자리에는 이제 작고 연한 상추 모종들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땅 밑에 묻혀있던 건 보물도 행운도 아니었다. 사람들의 욕심,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루의 평화였다.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심으면서 얼마만인지 모를 깊고 편안한 잠이 그날 밤 기태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삽끝에 닿은 것은 녹슨 상자가 아니라 새로 심은 상추의 작고 따뜻한 뿌리였습니다.